자, 핵심 8번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보시면 개의 모든 초기 조건은 0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초기 값을 0으로 하여야만 입력과 출력에 대한 함수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하지 않으면 전달함수를 못 구합니다. 자, 모든 초기 조건은 0으로 하고, 자,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전달함수는 자,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게 전달함수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자,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편 출력 변수, 입출력 변수 사이의 전달함수는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과의 비이다. 입력을 UT, 출력을 YT로 간다면 US분의 YS로 변한다. 자, 전달함수 기호는 GS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 G라고 하는 건 이득이라는 기호예요. gain이라는 이득. 네. 자, 요 약자를 이니셜로 쓴 겁니다. GS.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US분의 YS가 바로 뭐죠? 입력분의 출력이죠. 근데 라플라스 변환된 거다 이거예요. UT와 Y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인데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의 비다 이런 얘기예요.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로 표현한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요 의미가 중요하죠. 임펄스 응답. 임펄스 응답. 이걸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임펄스 응답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그죠? 자, 임펄스 응답을 둘로 나눠야 돼요. 임펄스와 응답으로 둘로 나눠야 됩니다. 앞에 임펄스는 입력이고요. 뒤에 응답은 출력입니다. 자, 앞에 임펄스는 입력이고 뒤에 응답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입력이 바로 뭐냐? 입력을 RT라 쓸까요? RT가 입력인데 임펄스 함수를 델타 T라 간다면 자, 응답은 출력이니까 CT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게 입력, 요게 출력이에요. 보통 우리가 입력을 R, 출력을 C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입력을 R로 표현하고 출력은 C라고 표현해요.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볼까요? 자, 라플라스 변환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 해볼게요. 입력을 또 출력을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되고요. 출력은 뭐가 됩니까? C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달함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입력분의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력이 1이고 출력은 CS니까 결과 CS와 같아진다. 자, 임펄스 응답은 결과적으로 출력입니다. 임펄스 응답은 출력인데 그 출력과 전달함수가 같아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요거예요. 예. 응답이라는 말은 출력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입력이 1이라고 주어져 버리면 출력값과 전달함수는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전달함수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달함수의 정의 그러면 몇 가지를 알아야죠.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한다는 거,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B라는 거, 이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전달함수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전달함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달함수의 요소를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비례 요소 그러면 S가 나오지 않습니다. S가 없어요. 미분 요소 그러면 S가 곱으로 나오고요. 적분 요소 그러면 S가 나누기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례 요소일 때는 그냥 K 상수만 나오고요. 비례 요소는 TS, S가 곱으로 나왔죠? 적분 요소는 TS분의 1 해서 S가 나누기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전달함수의 기본 요소, 3대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비례, 미분, 적분. 자, 세 가지 요소가 기본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일단은 기본인데, 자, 그 다음 요소는요, 이제 1차 지연, 2차 지연으로 나가요. 1차 지연 요소는요, 일단 1 플러스 TS분의 1로 나옵니다. 자, 1차 지연, 1 플러스 TS분의 1. 분모가 1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1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1차 전기 요소, 1차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2차 지연 요소는요, 2차 전기 요소 또는 2차 함수로 표현합니다. S제곱 플러스 2제타, 이거 제타라고 읽어요. 제동비, 감쇄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타라는 기호 있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죠. 제타라고 읽습니다. 제동비를 뜻하는 거예요. 또는 감쇄율을 뜻하는 겁니다. 감쇄 계수, 감쇄율 해도 되고 감쇄비 해도 되고요.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AS 플러스 오메가 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각주파수 또는 고유 진동 주파수 뭐 괜찮습니다. 고유값입니다. 고유값. 네. 자, 그래서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AS 플러스 오메가 N제곱분의 오메가 N제곱. 자, 이게 2차 지연 요소, 2차 전기 계통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과도응답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 표현을 암기하셔야 돼. 기사 보시는 분들은요, 이 문제에서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2차 지연 요소. 그래서 분모의 형태가 1차 함수, 1차 상수로 전개되는 게 1차 지연. 그리고 2차 함수로 나온 게 2차 지연. 근데 2차 지연 요소는요, 분모가 여러 개의 항으로 지금 엮여져 있다. 예, 제동비라는 게 나오고 고유각주파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작입니다. 부동작. 이 부동작이라는 건 뭐죠? 제어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는 시간, 바로 지연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연 요소의 라플라스 변환 뭐였습니까? 시간 추이 정리였죠. 그 시간 추이 정리에 의해서 라플라스 변환된 결과 2의 마이너스 LS, 요 L이 뭐예요? 지연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의 LS분의 K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전달 함수를 주어지고 이게 어떤 함수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함수를 요소를 주어지고 전달 함수를 찾아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도응답이라는 그 제어 편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전달 함수의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는요, 실제 구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입력과 출력이 전압 대 전압인 경우, 입력과 출력이 전압 대 전압이다 그러면 일단은 T형 회로일 때도 있고 파이형 회로일 때도 있어요. T형일 때 구하는 방법, 파이형일 때 구하는 방법. 또 T형일 때는 C가 존재할 때와 안 할 때, 또 C만 존재할 때, 뭐 이런 경우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달함수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충 학습 문제 관련 페이지 굉장히 지금 페이지가 많죠. 문제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포켓북은 워낙 작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충실하게 좀 충분히 학습을 좀 전개를 하고 시험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포켓북이 제작이 된 거고요. 자, 일단 대표적인 문제로
관련 문제 한 문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회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풀이과정 보면 제가 원리 원칙대로 풀어놨어요. 전압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전압 방정식을 만들어서 라플라스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전달함수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R은 그대로 R로 표현하고요. L은 L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C는 CS분의 1로 표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모르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입력에서 보면은 RLC가 직렬로 돼 있죠. 그리고 출력은 R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달함수를 구한다, GS를 구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입력 E1S, 출력 E2S 이렇게 될 텐데 입력은 결과적으로 뭐냐? RLC 직렬회로죠. 그래서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 출력은 R만 있으니까 R로만 적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모의 분자에 전부 다 CS를 곱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LS에다가 CS를 한번 먼저 곱하겠습니다. 2차 항이 나올 거니까 LCS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R에 곱할게요. RCS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S분의 1로 곱하면 1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도 RCS로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RLC 회로에서는 전달함수가 무조건 분모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무조건 LCS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꼭 갖게 된다는 거. 이 분모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분모가 LCS 제곱 RCS 플러스 1 다 그렇게 나와 있네. 그죠? 분모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왔잖아. 자, 분자를 가지고 찾아라는 얘기네요. 분자에 RCS로 들어가 있는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또 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하는 방법 자체가 또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빨리 터득을 해 주셔야 된다. 관련 페이지의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